너는가 네 인생 살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소가 철거되고 영정사진을 거실 한켠에 올려두면 그걸로 마침표가 찍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이 치르는 장례는 매일의 밥과 난방과 통장 잔액 속에서 계속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빈자리가 보이고 밤에 눈을 감으면 못다한 말들이 떠오릅니다. 순이는 짐을 정리하다가 박스에 추억이라고 썼습니다. 들어올리려는데 무거웠습니다. 추억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울 생활 34년. 옥순에게 이 아파트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결혼식 하객을 맞이한 곳, 손주가 첫걸음을 뗀 곳, 남편을 떠나보낸 곳, 그리고 이제 아들마저 떠나보낸 곳. 옥순은 78세, 체면이 큰 세대입니다. 도움받는 걸 빚처럼 느끼고 말은 거칠어도 속정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52세,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실무에 강한 사람. 낮에는 단단해 보여도 밤이면 혼자 무너지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옥순이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6개월 뒤면 바닥이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늙은이한테 묶여있냐. 순이는 냉장고에 짐을 넣다 말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 어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친정은 오래전에 정리됐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자기 삶에 바쁜 나이가 됐습니다. 혼자 서울에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툴툴대듯 말했습니다. 시골은 춥다. 보일러도 낡았어. 순이가 고치면 된다고 하자 옥수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순이는 대답 대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내려간다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있을 때 옥순이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옥순, 남편, 그리고 갓난아기. 옥순은 앨범을 넘기다가 말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제일 나빠. 치울 것도 안 치우고 갔어. 순이가 빈 박스를 가져와 앨범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가져가요. 옥순이 말했습니다. 무겁다.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추억이니까요. 옥순은 아무 말 없이 앨범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 시간표에는 하루 7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과 순이가 캐리어와 박스 2개를 끌고 내렸습니다. 옥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류장은 그대로네. 순이가 배차 간격은 늘었다고 하자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여긴 원래 그래. 사람이 줄면 버스도 주는 거지. 소문은 빨랐습니다. 옥순이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함께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하루 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선 택배는 늦어도 소문은 빠릅니다. 경로당 회장 복순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다며 옥순을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왔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다. 그러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공짜는 없어. 복수는 웃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말은 툭툭 던져도 속은 달랐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오래 비워둔 집 특유의 냄새, 축축한 벽, 녹슨 수도꼭지. 옥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집이 아니네. 순이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를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옥순이 구석에 있던 전기장판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버티자. 수리를 부르면 돈인데 지금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전기장판 위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내일 일자리 알아볼게요. 옥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이가 금방 나아질 거라고 하자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옥순의 말은 거칠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금방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버티는 것. 지금은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포장, 반찬 가게 보조, 마트 정리.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사했습니다. 혹시 사람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뭐든 할 수 있어요.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낯선 얼굴, 서울에서 왔다는 이야기,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선뜻 연락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는 읍내 농산물 가공 공장 앞에 섰습니다. 공장, 사장 태수. 60을 넘긴 나이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과묵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태수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새벽 포장일이 있는데 힘들어요. 순이가 괜찮다고 하자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조건을 물었을 때 태수가 말했습니다. 시급은 동네 평균대로, 점심은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계약서 쓰고 시작하죠. 나중에 말 나오면 서로 불편하니까. 계약서. 그 말이 순이에게는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공짜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거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게 순이에게는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이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번 돈으로 쌀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태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무거운 박스를 나를 때면 슬쩍 동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위험한 기계 쪽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배치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작업장 한쪽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뒀습니다. 말로 챙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놓았을 뿐입니다. 어느 날 순이가 장갑 없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다음 날 작업대 위에 새 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그게 이 동네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아도 티내지 않는 것. 집에 돌아오면 옥순이 툴툴댔습니다. 늙은 게 무슨 죄라고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해. 그 나이에 허리 나가면 어쩌려고 걱정을 화처럼 쏟아냈습니다. 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밥을 차렸습니다. 옥순 앞에 수저를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잠들었을 때 옥순이 살며시 일어났습니다. 순이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거칠어진 손. 옥순은 아무 말 없이 순이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오래, 천천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냥 손을 주물렀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짧아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합니다. 밥을 차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주무르는 것. 그게 이 세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옥순네 며느리가 태수 사장 공장에서 일한다더라. 사장이 유난히 챙긴다더라. 그 나이에 둘이 무슨 사이냐. 동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관심이 정이 되기도 하지만
관심이 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도움받는 것도 빚이야. 받을 거면 확실히 받고 선 그어야지. 어영부영하면 말 나와. 그 말이 옥순 귀에 들어갔습니다. 옥순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녁에 텔레비전을 볼 때도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이 터졌습니다. 그만둬. 공장 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싫어. 도움받는 꼴이 싫다고. 순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계속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 이 나이에 와서 며느리한테 먹여 살림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수군거림 당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 마음을 둬요? 우리 둘 다 아픈데. 옥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 걱정하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는 어떡해요? 저는 누구한테 기대요?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옥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아픈 척해서 얘가 더 강해야 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 늙으면 그래. 약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약한 꼴을 보이는 게 더 무서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옥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약한 꼴을 보이는 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평생 버텨온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모릅니다. 기대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무너짐은 필요합니다. 무너져야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태수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태수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요즘 마을에 말이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급, 업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했는데 이제 서류로 하죠.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안 나요. 순이는 그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종이 한 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달랐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불쌍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게 순이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일을 잘하니까 쓰는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태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트 사장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찌그러진 박스 물건들 있는데 할인해서 가져갈래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팔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가져가면 재고 정리에 도움이 돼요. 순이가 고맙다고 하자 마트 사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거지. 경로당 회장 복순이 집에 왔습니다. 동네 아저씨 한 분이 보일러 좀 볼 줄 알아. 봐주겠다는데 대신 밥 한 번 같이 먹자. 옥순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공짜로 받는 게 싫었으니까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공짜 아니야. 밥값이야. 국 끓여주면 돼. 옥순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담갔는데 많이 남아서 가져왔어. 나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아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 동네 방식이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주면서 돕는 것. 받는 사람이 빚진 기분이 들지 않게 하는 것.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어느 날
태수가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옥순은 처음으로 태수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며느리 챙겨줘서 고맙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며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수가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할 거 없어요.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이 옥순에게는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옥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쳐졌습니다. 벽에 새벽지가 발렸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 대신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집이 따뜻해졌습니다. 동네 장날, 순이와 옥순이 함께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이가 채소를 고르고 옥순이 값을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옥순이 앞장서서 흥정했을 겁니다. 이제는 순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것뿐.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마트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순이가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옥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 어디서 났어요?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하루 일했어. 경로당에서 심부름 같은 거.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내 몫은 내 손으로 하고 싶어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계산대에 돈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액수는 작았습니다. 장바구니 전부를 계산하기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옥순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순이가 나머지를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옥순이 투덜댔습니다. 다음엔 내가 다 낸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나눠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였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행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야 했고, 허리는 아팠고,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버틸 수 있다는 것,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작은 조각들로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 거창한 감동은 아닐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도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모든 게 해결되는 결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던가요? 드라마처럼 멋진 대사를 주고받는 날보다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잠드는 날이 더 많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안아주는 일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일이 더 많습니다. 순이가 옥순의 손을 잡고 시골로 내려간 건 영화 같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갈 곳이 없었고 혼자이기 싫었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내려가고 같이 추위에 떨고 같이 일자리를 찾고 같이 밥을 먹는 것. 그 조용한 행동들이 쌓여서 서로를 살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순이 뒤에서 옥순이 몰래 따뜻한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밤에 잠든 순이의 손을 옥순이 주물렀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끝까지 남아주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날,
그냥 버티기만 하는 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날. 순이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잠들고, 다음 날 또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들이 쌓여서 보일러가 고쳐졌습니다. 벽지가 발렸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생겼습니다. 옥순이 웃는 날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 하루가 오늘로 이어졌구나.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게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구나. 바닥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날들,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날들, 그날들이 사실은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로 가는 다리를. 이 이야기에서 순이와 옥순을 살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큰 돈을 쥐어준 적도 없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그 두 사람을 살렸을까요? 찌그러진 박스 물건을 할인해준 마트 사장, 보일러 고쳐주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동네 아저씨, 김치 남아서 가져왔다며 체면 세워준 이웃 아주머니, 계약서 써서 정당한 대가라는 걸 확인해준 태수.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그런 거였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불쌍해서 받는 도움은 빚이 됩니다. 갚아야 할 것 같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나중에 마주치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받는 도움은 다릅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받지만 나중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옥순이 경로당 심부름을 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받아왔을 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게 옥순을 다시 살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룻기 한 장에서 예장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창작입니다. 룻기는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곁을 떠나지 않은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낯선 땅에서 일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결국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들려드린 건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상실 앞에서 무너지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여러분 곁에도 순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순이, 마트 사장이, 이웃 아주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순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태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체면 세워주면서 돕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알고, 알아도 티내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순과 순이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태수와 순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옥순은 언제쯤 장바구니 전부를 자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내일도 두 사람은 함께일 거라는 것. 그리고 그 함께가 두 사람을 버티게 할 거라는 것. 여러분의 내일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시길, 버틸 수 있으시길.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